먼저 질문해야 하는 사람은요, 나예요. 나 스스로한테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궁금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들고 가서 질문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과연 나에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 저는 여러분들의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 보고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의 니즈에 맞추셔야 돼요. 보고서는요, 그 형식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식의 의미를 넘어서서 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서와 관련돼서 혹시 입사하신 후에 어떤 말씀 좀 많이 들으셨어요? 요거 정리해다 줘. 너무 쉽게, 그죠? 요거 좀 정리해다 줘. 오늘 회의한 거 회의록 작성해와.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고서 작성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즐거우세요? 좋아!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그래! 한번 보여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히 우리 신입사원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요, 70%가 보고서 스트레스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일단은요, 모르는 내용을 쓰라 그래요. 모르는 내용. 그리고 갑자기 막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보고서 쓰는 동안 내일 해주느냐? 아니죠. 일할 그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보고서 쓰는 거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보고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고 앞으로의 보고서 스트레스는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작성법 첫 번째입니다. 보고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겠죠.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이거 좀 정리해와 라고 얘기했을 때 넵! 하고 자신감 넘치게 대답은 하셨는데 이거 왜 써야 되는지 혹시 고민하고 써보셨나요? 보고서를 쓸 때는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일단 그냥 페이지를 채우는 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고서를 써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쓰는지를 알아야지 쓰임 있는 보고서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한 장 한 장의 장표 낭비밖에 되지 않죠. 보고서는요, 읽는 대상과의 뿅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읽는 대상과의 소통이다. 좋습니다. 굉장히 이미 충분히 신입사원 이상의 역량을 보여주고 계세요. 보고서는요, 읽는 대상과의 대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 대상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글을 통한 소통과 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 뭐 설득이라던가 보고라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겠죠. 받는 사람, 보고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라고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내용을 정성껏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가는 꼴이 될 테니까요. 상사가 경쟁사 서비스 비교라는 내용으로 보고서 좀 작성해다 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작성하시겠어요? 경쟁사 서비스 비교 잘 준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기 넘치게 대답은 하셨는데 왜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보고서 왜 써야 되는지, 이 경쟁사 비교가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내용을 비교해야 하는가? 그렇죠. 비교해야 하는 내용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 어떤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줘야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런 다음 비교하기 가장 적합한 문서의 형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뭘 바꿔야 되나? 자사 서비스 개선의 목적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하시는 걸까? 또는 우리 다른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이유일까? 새로운 시장의 도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서비스 비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까요? 먼저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알기 위해서. 네? 상사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해야 하는 사람은요, 나예요. 나 스스로한테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궁금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들고 가서 질문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과연 나에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다음에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윗상사에게 묻고 이걸 나에게 지시한 사람에게 바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질문한 다음 내 윗상사에게 묻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의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죠? 내가 혼자 스스로 파악하긴 사실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요청자한테 정확한 의도를 물어보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물으시고 그런 다음 사수와 의견을 나누시고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구성. 그럼 어떻게 구성할지. 이제 목적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펼쳤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봐요. 나 어떻게 써야 되지? 제목부터 써야 되나? 뭐부터 써야 되지? 뭐부터 써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내용부터 써야 하는가? 기승전결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마무리하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보고서는 일반적인 기승전결이 들어가 있는 어떤 스토리라인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승전결로 쓰시면 당연히 아니 됩니다. 자, 보고받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부터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고받으시는 분은 일단 바빠요. 바빠서 보고를 받자마자 내용을 보고 바로 결과를 알기를 원해요. 물론 이 상사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의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 보고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의 니즈에 맞추셔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데이터가 꼼꼼하게 나와 있는 걸까 먼저 딱 있어야지 이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물론 데이터부터 써야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리더분들은 보고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결과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필요하면 뒤에 장표를 붙이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과를 먼저 최우선으로 넣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보고받기 원하는 상사가 궁금한 내용은 무엇인가 체크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한 자료는 충분히 수집되었는가 자료가 또 부족하면 결과는 있는데 이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결과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오는 자료가 충분한가를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 읽히는 순서는요. 핵심은 앞에, 디테일은 뒤에. 이게 어떤 순서라고 보고서의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매뉴얼처럼. 핵심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테일은 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고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에 넣을 구성 요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나 기획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주장하는 요약본. 그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분석이나 결과 보고서는 핵심 요약, 결과값이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무조건 뭐가 나오는 게 맞다? 결과. 그죠? 보고를 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을 앞에다가 최우선으로 넣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는 뭘 궁금해 할까요? 이 보고 받는 사람은 뭘 궁금해 할까요? 결과? 그 마음을 진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구성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대가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만 넣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상대가 궁금해하지 않을 내용은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받는 사람에 따라서 보고서를 달리 쓴다라는 거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염두에 두시고 디테일을 살려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받으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보고서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요약본이나 권장사항 같은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요약본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죠. 좀 더 데이터 위주로 상세한 분석을 강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좋은 보고서가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제품 프로모션 기획안을 작성한다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는 우리 현장 판매팀에다가 공유를 할 거고요. 하나는 영업팀에다가 공유를 할 거예요.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 같은 신제품 프로모션 기획안이라도요. 현장 판매팀이 받을 내용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장에서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그 현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영업팀에서는 굳이 그 현장에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때 뭐 어디에 뭐가 있을 거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그 프로모션 이후에 결과값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서 영업팀이 이제 앞으로 영업을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기획안의 포커스나 구성 내용은 사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신입사원분들 어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지금 조금 바쁘시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 살리시는 것만으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구성 요소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 설명을 뺄까? 넣을까? 이거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제품 프로모션 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할 때와 유관 부서에 같이 공유를 할 때예요. 그 내용이 팀장님한테는요, 프로모션 종료 후에 고객 만족도가 한 85% 정도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유관 부서에 공유를 할 때는요, 고객 만족도가 85%였다. 이게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인지, 이전 프로모션의 평균 만족도는 70에서 75%였는데 이번 프로모션의 경우는 85%였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을 때 결과가 좋구나, 좋은 반응이었구나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팀장님은 사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부터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용부터 쓰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저는 팁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용부터 쓰세요. 내용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고 아름답고 보고 싶은 제목이 완성이 됩니다. 제목은요, 문서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결정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보고서는. 그래서 독자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제목에 최상단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거를 읽을까 말까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고의 목적과 핵심 내용, 그리고 가치까지 한눈에 쏙 들어오는 제목 뽑는 방법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결과 플러스 내용, 문제 플러스 해결책, 그리고 목적 플러스 방법, 독자의 관심사 플러스 핵심 메시지. 요 네 가지 팁을 조금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목을 뽑아내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제목을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 보고서 잘못된 제목, 별로 이렇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보고서의 제목이라면 3분기 결과 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할 수 있죠. 근데 3분기 결과 보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모호하고 일반적이고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본다면 2035년 3분기 매출 15% 성장과 주요 성과 분석, 이런 식으로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제목에 넣어주는 겁니다. 분기 성과 보고 내용까지 제목만 봐도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살펴보면요, 효율적인 생산 전략 제안.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 되게 그럴싸하게 뺀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제안, 이게 제안 보고서라면 제안하는 내용이 제목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산성 20% 향상을 위한 AI 기반 자동화 전략 제안. 이렇게 제목으로 딱 명확하게, 이거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 20%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제안하겠습니다 라는 게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내용을 담아서 명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잘 쓴 제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보고서가 이해도 빠르다. 세 번째입니다. 보고서는요, 그 형식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식의 의미를 넘어서서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서의 형식이 깔끔했을 때 읽는 사람의
시간을 아껴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워요. 일 잘한다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보기 좋은 보고서 쓰는 방법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